54만 8,734명의 수험생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수험생활이라는 긴 터널을 힘겹게 달려왔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께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고생하고 노력한 만큼 목표한 것 이상의 큰 성취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녀를 뒷바라지하면서 수험생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셨을 우리 부모님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중요한 한미 군사 협의가 열립니다. 오늘 44차 한미 군사위원회가 열리고 내일은 51차 한미 안보협의회가 열립니다. 핵심 의제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 연합훈련, 지소미아 협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중대 기로에 선 북미 협상과 남북 평화 협력에도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합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미 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평화가 한미 양국의 최대 목표가 되어야 하며 한미 군사당국의 협력도 이런 목표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번 한미 군사협의가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의 닫힌 문을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소미아의 열쇠는 일본 정부의 주머니에 있습니다. 한일 간 안보 신뢰를 제기하면서 기습적으로 우리 경제의 급소를 선제 공격한 것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국가와 군사 정부를 교류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 친서, 국무총리 방일, 한일 정상 환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의 손을 뿌리치고 무모한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아베 정부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역시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의 0.064%, 독일의 0.016%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인상 요구는 우리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지소미아 연장을 순리대로 풀어주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자유한국당도 입장을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고 방위비 분담금의 국회 결의안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익을 위해 국회 결의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국익의 정체가 매우 궁금합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수용하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당론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 52%가 반대하고 37%만 찬성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예년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변하고 있는 국민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지 궁금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카운터파트인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안 된 일이었지만 명백한 범법 사실 하나 조사하는데 무려 210일이 걸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창했습니다. 법위의 굴림에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범한 국민 가운데 200일을 넘게 검찰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60명 의원을 대리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대리조사 주장이나 스스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 적용을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초법적인 사고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법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와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유권자인 국민보다 법을 지키는 데 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신속히 검찰의 조사에 응해주기를 바랍니다. 검찰에 출석해서 겸손하게 또 사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검찰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12월 17일이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이 엄청난 정치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정치 일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길 바랍니다.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10월 고용 동향과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대하던 반가운 소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석 달 연속 3대 고용 지표가 양과 질에서 모두 매우 좋아졌습니다. 취업자가 작년보다 42만 명, 3개월 연속 3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석 달 만에 100만 명 넘는 국민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 것입니다. 고용률은 23년 만에 최고치이고 실업률은 6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인 상용직 일자리는 57만 5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4번 계속 연속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자리 개선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활력을 불러옵니다. 일자리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자리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정치권이 더욱 촉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6개월, 특히 내년 초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상황은 개선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엉뚱하게 일자리 예산을 깎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은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가릴 때가 아닙니다. 일하고 싶은 국민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국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하기 어려운 작은 일자리를 정부가 먼저 제공하고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면 다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런 선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서는 행동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창끝을 어디를 향해 겨누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그 창끝에 고단한 서민의 삶이 겨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예산을 깎으면 그 피해는 당장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2차적으로 우리 기업들도 소비 위축이라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가난한 서민의 삶을 겨눈 그 창을 거두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